반갑습니다. 수정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태아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거 먼저 준비해야지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될 거는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요즘은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를 80에서 90%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요즘 꼭 준비해야지 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상해 후유장애와 안보장인데요. 상해 후유장애는 손해보험사에서 기본 계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사고나 암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 큰 사고를 당했을 때나 암이 찾아왔을 때 치료 기간도 길게 잡아야지 되고 또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출생 위험에 대한 또 영유아기 성장기에 발견되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유가 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기타 질병 수술 특약이라든가 상해 수술 특약, 또 특정 상해 수술 특약, 뭐 특정 질병 수술 특약이라든가 또 골절 진단비, 또 뭐 깁스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입원 일당, 입원하면 첫날부터 몇만 원씩 나오는 거, 그리고 일상 배상중 책임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범위, 그러니까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은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지 되는지, 또 출생 위험이나 영유아기 성장기 꼭 준비해야지 되는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해 드렸던 바로 단독 실손보험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한도 내에서 똑같은 내용의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험사마다 그 손해율에 따라서 약간씩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요. 해마다 1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에 의해서 실손보험 때문에 보험사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다른 그 특약들을 준비하시면서 그 회사에다가 실손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상해 후유장애와 암 보장인데요. 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이상은 준비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는 1억을 준비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나서 치료를 완료하고 난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의사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요. 후유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후유장애는 보상이 1억을 설정하였을 때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퍼센테이지 만큼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1억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1억의 50%인 5천만 원을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설정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하신 거는 아니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하셔도, 길게 보고 준비하신다고 하면 많이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보장인데요. 안보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발생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아암과 성인암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살아온 그
살아온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뭐 술 많이 하시면 간암의 발생이 확률이 높고 담배 많이 하시면 폐암의 발생 확률이 높은데요. 소암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좀큰 위험이 따르는 백혈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뇌암이라든가 혈액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그래서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성인암 뭐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30세 만기, 80세 만기, 100세 만기 말이 많은데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 이전에 발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암을 크게 준비하시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치료 기간도 길게 또 후유 장애도 길게 발생할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을 준비하셔도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암보험을 80세, 100세까지 보장하는 암을 준비하실 때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인암을 높게 이렇게 하려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는 성인이 됐을 때 아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건 뭐 성인암은 뭐 한 2천이나 뭐 1천만 원이라든가 뭐 능력껏 경제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태아 보장 바로 출생 위험과 영유아기 성장기 때 발견이 되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조기 출산의 위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영유아기 성장기 발견되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출산의 위험으로는 출생 위험 보장이라고 해서 출생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얼마를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특약이거든요. 근데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1,000만 원을 보장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소소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큰 보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생 위험 보장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에 그 산전 검사를 통해서 기형아 검사를 1차, 2차는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그때 외형적인 큰 장애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을 그 상태에서 하시고 그 상태에서는 또 이 특약을 넣을 수 없는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이 특약은 권하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조기 출산, 뭐 7개월 때 임신 7개월, 8개월, 9개월 때 조기 출산으로 인해서 저체중아이어서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저체중아 육아 비용이라든가 신생아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하게 되는데요. 저체중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기들이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게 시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에 대한 그 특약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정 선천 이상 진단비랑 선천 이상 수술비 그리고 조기 출산 치료비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하면 괜찮은 거고 여러 개 안 되면 또 뺄 수도 있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유아기 성장기에 발병되거나 발견되는 그런 위험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출생 후에는 가입할 수가 없고 임신 22주 이내에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 준비하실 수 있는 특약들이거든요. 어떤 특약들이 있냐 보시면 4대 장애 진단비, 시각, 청각, 그리고 정신장애 진단, 지적장애 진단비, 이런 4대 장애 진단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비. 뭐 아기들이 특히나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열로 인해서 뇌의 장애를 가지고 뇌의 병을 일으켜 가지고 장애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정신적 장애 진단비. 한마디로 지적 장애는 겉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 성장 과정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천 이상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 외형적으로 발견되는 거, 또 이제 요즘 많이 혀 유착증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그 수술할 때 사실 수술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한 2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외에 선천 이상 수술 특약을 했을 때 150만 원, 어떤 회사는 200만 원, 뭐 이렇게 특약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위험들이 바로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라든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 어린이 심장 시술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하면 가와사키 병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병이 발병되는 아이들이 좀 많았는데요. 열이 나는데 보통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또 병원에 가서 해열 주사를 놔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의심해 봐야지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와사키 병이거든요. 심장이랑 가까운 혈관에 혈전이 쌓여서 염증이 발병돼 가지고 열이 나는데 열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유아기 때에는 오히려 치료가 쉬운데 청소년기에 발병이 되면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엄마 아빠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기들은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울기만 하고 또 울지 못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아기를 돌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심장에 판막이, 저희가 이심방 이심실이잖아요. 판막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는 아기들이 열에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성장하면서 점점 메워지는 아이가 있고, 성장하더라도 사이즈가 그대로 가는 아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장하면서 그 구멍이 같이 커지는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좀 부족하게 돼서 뛰지 못하거나 호흡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걸 발견되는 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아기들을 좀 봤는데요. 뇌나 심장에 또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실비 이외에 이런 진단 자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빈혈도 철분이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런 빈혈이 아니라 철분 이외에 다른 그 혈액 중에 필요한 성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빈혈이거든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더라고요. 여자아이한테 발병되는 빈혈이 있고, 또 남자아기들한테 발견되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열고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뇌혈관이
자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뇌 혈관이 새로 생겨나서 너무 가늘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막히는 증상이 되면서 장애가 오는 거죠. 예, 그런 수술이 있고요. 또 중증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같은 경우도 아기들이 잘 걸리는 진단비고요. 인슐린 의존 당뇨 진단비도 이거는 뭐 성인한테 발병되는 거는 뭐 서서히 발병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났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도 예, 신장이 열악한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예, 발병되는 거죠.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서 나중에 발병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아탈장 수술비도 남자 아기 같은 경우에 자주 발견되는 예, 그런 질병이고 예, 수술 특약입니다. 네, 이런 것들의 특약들은 준비하셨다가 아기들이 뭐 만 두세 됐을 때 이야기 말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예, 만 5세 됐을 때 잘 뛰어다니고 성장에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이런 특약들은 언제든지 삭제나 예, 감액이나 하실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그렇지만 출생 후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태아 때 가입을 하셨다가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걸 보고 나중에 이 특약들은 없애도 되는 특약들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 기타 수술 특약이나 상해 또 배상 책임 등 이런 특약들이 있는데요. 바로 뭐 상해 수술비, 네, 질병 수술비, 사고로 수술하면 얼마 주겠다,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얼마 주겠다. 모든 사고나 모든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정 질병, 특정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무엇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 주겠다. 예, 어떤 사고일 때 얼마 주겠다 라는 그런 특약이고요. 그리고 입원 특약 같은 경우에 뭐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주겠다. 질병으로 입원하면 얼마 주겠다. 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얼마 주겠다. 예, 이런 특약들이고, 네, 뭐 골절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 화상 진단,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중 배상 책임은 꼭 준비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그 서구화되면서 또 서로 책임을 묻는 그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기들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또 놀다가 다른 아이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은 꼭 준비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네, 어떻게 준비하셔야지 되는지 예, 준비해 보았고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네, 보소확행이라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작지만 예,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 보자는 슬로건으로 제가 보소확행을 예,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보소확행을 검색을 하시면 네, 이 로고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각종 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해 놓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운영해 오던 예, 예스라이프 보험센터도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께서 그 원하시는 자료 있으시면 예, 찾아주시고 예, 상담 시청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눌러주실 거죠?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팀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